안녕하세요. 바보타로의 케일럽입니다. 자, 오늘도 새로운 리딩을 하기 위해 타로 앞에 앉았습니다. 댓글, 구독,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 슈퍼땡스를 통해 후원해주신 분들, 멤버십을 가입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보게 될 리딩의 주제는 10월 한 달간 나에게 다가올 기적입니다. 10월 한 달간 여러분 앞에 어떤 기적이 다가오게 될지 이제 타로 카드를 통해서 알아볼 텐데요. 오늘도 앞에 이렇게 세 가지 물건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거북이, 두 번째, 피자, 세 번째, 재봉틀입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아이템을 선택하실 수 있게 잠시 시간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여러분들의 눈을 사로잡는 아이템으로 이동해서 리딩을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10월 한 달간 나에게 다가올 기적 첫 번째, 거북이를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리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월 기적 리딩입니다. 10월은 스타트부터 연휴가 있죠. 그리고 이번 연휴가 상당히 길기 때문에 고향을 가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좀 멀리 여행을 가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기원하면서 카드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한 달간 여러분에게 어떤 기적이 올지 첫 번째 카드 열게요. 리타이어먼트 카드가 나옵니다. 그래요. 자, 은퇴 카드가 나왔습니다. 글쎄요, 일단은 바보타로 채널이요, 보시는 분들이 30대에서 50대까지 좀 다양합니다. 특히나 이제 퍼센트로 볼 때는 40대 50대 분들이 좀 많이 보시고요, 많게는 60대 이상도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20대 분들이 좀 적기는 해요. 그런데 지금 이 은퇴라는 거 자체가 솔직히 60 넘어서야지 가능한데 지금 우리의 참 상황 자체가 낮아지고 있죠. 그런데 지금 저는 기적의 형태가 뭐냐라고 해서 꺼냈단 말이에요. 그 관점에서 볼 때는 지금 여러분이 은퇴라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의 어떤 일을 마무리하는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명예롭게 마무리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남아있는 그 시간 동안 경제적으로 힘들지 않고 가게 된다. 뭐 이런 것도 가능할 것 같고요. 혹은 여러분들이 제2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한 챕터를 닫는다? 뭐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예를 들어 여러분이 정말 오랫동안 일만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일을 좀 접고 전 세계를 한번 돌아보는 거죠. 거기서 보고 느낀 것들을 사진을 찍어서 여행 길을 남긴다. 뭐 이런 것도 가능할 것 같고요. 어떤 관계로 볼 때도 이 은퇴라는 것 자체가 이제 나는 할 만큼을 했다라는 느낌인 거잖아요. 그렇게 볼 때는 좀 다소 어렵게 가고 있는 어떤 관계가 있는데 그 관계를 정리한다. 뭐 이런 것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긴 합니다. 기적의 형태가 리타이어먼트라면은 일단 기본적으로는 무엇인가가 이렇게 접히는 듯한 느낌인 거죠.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바라는 게 뭔지를 좀 봅시다. 그런데 여러분, 은퇴라는 게요,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합니다, 정리해고라는 의미랑은 조금 어감이 다르죠. 그러니까 은퇴라면은 정말 지금까지 열심히 해주셔서 수고하셨습니다의 느낌인데, 정리해고는 내가 원하지 않는데 되는 듯한 느낌이잖아요. 그런데 이 은퇴라는 말은 아무래도 조금 긍정적인 쪽에 가깝겠죠. 자, 여러분이 바라는 거 열어보겠습니다. 천사가 나옵니다. 여러분은 천사가 지금 필요한가 봐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뭐냐라고 했는데 천사가 나왔어요. 여러분들의 아주 높은 차원에 있는 지혜를 툭 건드려라 라는 의미의 카드거든요. 솔직히 여러분, 천사가요 다 있습니다. 저도 저의 천사가 있어요. 근데 저는 황소자리고 워낙 게으르고 하기 때문에 저의 수호천사도 그렇게 썩 이렇게 성실한 애 같아 보이진 않아요. 제가 누워있거나 막 이러면은 좀 일어나서 움직여 인간아 뭐 이런 걸 좀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 걸 하진 않더라고요, 천사가. 그런데 타로를 시작하고 나서요, 타로에는 천사가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저도 계속 천사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잖아요. 어떤 문제가 생길 때 그것들이 이렇게 해결되어져 가는 모습들을 볼 때마다 수호천사가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 애들이 도와주는 것 같기는 해요. 왜 도와주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 천사는요, 기본적으로 하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머리에 생각을 넣어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어떤 궁금한 것이 있다, 어떤 답을 찾고 싶다, 이럴 때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나오지 않는다면 천사가 이제 여러분들 옆에 방구석에 앉아 있잖아요. 그 모습을 보는 거예요. 아, 제가 또 고민에 빠졌네. 그래서 말을 하는데 우리가 사는 세상이 다르다 보니까 말이 전달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계속 머리 안으로 생각을 넣어주는 겁니다. 그러다 이제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에 응가를 하다가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죠. 아, 그렇구나,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떠오를 때, 그때 이제 천사의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전달이 된 겁니다. 그래서 천사는 기본적으로 무엇인가 알려주는 애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빗길에 미끄러져도 많이 다치지 않게 도와주거나 이런 걸 하는 애들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천사를 원하고 있다. 뭔가 상당히 깊은 질문인 것 같다는 느낌도 들긴 듭니다. 자, 여러분들의 무의식에는 뭐가 있는지 한번 열어볼게요. What is my body telling me right now? 카드가 나옵니다. 내 몸은 지금 right now, 지금 당장, 바로 지금 나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어? 카드가 나오네요. 그렇습니다. 바로 지금 나의 몸이 나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야? 카드가 나왔잖아요. 솔직히 딱 이 문장을 들었을 때 여러분이 느껴지는 게 있죠. 몸이 나에게 무엇인가를 말한다는 것은 건강적인 부분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솔직히 그런 것을 의미하는 카드이기도 합니다. 이 메시지가 의미하는 게 뭐냐라는 것이 뒤에 적혀 있는 카드거든요. 건강적인 부분일 수도 있는데 원하고 있고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 얻고 싶은 것, 몸이 바라는 게 있는데 그 소리를 듣지 않는가 봐요. 즉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관심을 두지 않는단 말입니다. 진짜로 내가 바라고 있는 것, 여러분이 여러분을 챙겨야 된다 라는 것을 아주 강하게 이야기를 해주는 카드입니다. 이게 무의식이라면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에서의 포맷에서 내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냐와 진짜로 내가 살고 싶은 삶은 무엇이냐에서 조금 갈등하고 계시는 게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자, 프레잉 멘티스 카드가 나오고요. 사마귀, 그리고 한 장 더 열어보겠습니다. 머쉬룸 카드가 나오네요. 그렇습니다. 뭔지는 감은 오는데 일단 타로를 열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장씩 가볼게요. 첫 번째 카드 열겠습니다. 10개의 칼이 나오네요. 그런가요? 그런 것 같진 않은데 5개 원즈의 역방향입니다. 그렇군요. 5개 원즈의 역방향. 자, 5개의 동전도 역방향이 됩니다. 그렇군요. 5개의 동전 역방향. 9개의 컵이 있어요. 5 카드가 나오는데 9번, 10번이 있네요. 5 더하기 5는 또 10이에요. 그죠? 자, 언더라인 보겠습니다. 언더라인은 데스 카드가 나오네요. 일단 우리의 기적의 형태가 은퇴가 나왔잖아요. 이게 실질적으로 진짜 회사에서 하는 은퇴다 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은퇴라는 것이 가지는 에너지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정리한다든지 뭐 그런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나와 있는 것들은요, 제가 아까 카드 열릴 때 말씀을 드렸죠. 5 더하기 5는 10이라고. 근데 10번 카드가 있고 얘도 결론적으로 10이고 그리고 9가 있어요. 자, 9번, 10번은 1번에서 10번으로 볼 때 거의 끝에 있는 숫자죠. 그래서 무엇인가 마무리되는 쪽의 에너지입니다. 자, 그런데 언더라인은 데스예요. 참고적으로 데스는 정갈 자리를 의미하는데요. 지금 우리가 보는 리딩이 10월의 리딩인데 정갈이 10월 23일부터 11월 22일까지입니다. 보통 제가 타로를 열면요, 그때쯤이 딱 되면은 그때 별자리와 관련된 카드가 나오기 때문에 얘는 그냥 시기로 나왔다라고도 볼 수는 있겠지만 느낌적으로 지금 위에 흐르고 있는 것들과 맞춰봤을 땐 이게 에너지인 것 같기도 합니다. 자의적으로 바뀌어야겠다예요.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저는 모르잖아요. 여러분이 뭐 가정주부일 수도 있고 회사를 다니시는 분일 수도 있고 큰 회사를 운영하는 뭐 사장님,
회장님일 수도 있고 뭐 회장님 사장님이라고 뭐 유튜브 안 보나요? 뭐 그런 건 아니잖아요. 저는 여러분이 어떤 분인지는 몰라요. 자, 그런데 이 카드가 보여준 건 뭐냐면 지친답니다. 아니죠.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았잖아. 이제는 나를 이걸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요? 챙기자라는 말은요. 너무나 진부한 말이고요. 할 만큼 했어요.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사랑이 됐든 일이 됐든 여러분은 할 만큼 했다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여기에 사마귀가 나왔잖아요. 사마귀는 솔직히 지금 제가 카드를 마지막까지 열어봐야지 알겠지만 재미있다, 즐겁다. 근데 이 재미라는 게 진짜로 왜 오징어 게임 같은 거 하는 거 있잖아요. 그 드라마 오징어 게임 말고 진짜로 땅에 그려놓고 하는 오징어 게임. 뭐 이런 느낌의 재미예요. 그러니까 재밌는 것이고 그 다음에 유머러스하고 개그 콘서트 같은 거 보는 그런 느낌의 에너지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 사기를 당했다라는 의미도 같이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그 웃고 즐겁고 한 것들에 넘어갔다라는 그런 의미도 같이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옆에 머쉬룸이 있잖아요. 솔직히 머쉬룸은 버섯인데 얘가 상당히 그늘에서 나무 밑에서 조용히 자라나요. 그래서 이게 갖고 있는 에너지가 스물스물 자라난다라는 의미를 가장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독버섯일 수도 있고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맛있는 버섯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인가가 자라나고 있는데 그것이 상당히 조용하게 뒤에서 무엇인가가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만약에 이걸 긍정적으로 본다면요. 여러분들이 재밌게 살고 싶은 어떤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까지 살아야 돼? 내가 얼마나 더 열심히 살아야 돼? 이제는 나를 위해서 좀 재밌어 보겠어. 라는 것이 마음 안에서 스물스물 자라는 거예요. 뭐 그렇게도 볼 수 있는 카드고요. 또 한 가지는 여러분이 전혀 모르고 있는데 여러분을 등쳐먹으려는 어떤 사람이 있어요. 사기를 치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여러분에게 상당히 미소 짓고 주변에서 많이 웃고 그러고 있는데 그 사람이 지금 여러분 뒤에서 뭔가를 스물스물 만들고 있다. 이런 것도 가능해요. 그런데 지금 나와 있는 걸로 봤을 때는요. 이 두 가지가 다 포함되는 것 같은 느낌은 들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 카드가 10개의 칼인데요. 10개의 칼은 일단은 갖고 있는 키워드가 배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누군가로부터 배신을 당했다 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이 에너지가 맞긴 맞아요. 부정적인 면으로 봤을 때. 그런데 지금 이게 10개의 칼이잖아요. 10번 칼은요. 곧 이게 끝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 관점에서 볼 때는 얘가 또 시간이 상당히 오래 지나왔음을 의미하거든요. 여러분이 뭐 한 5, 6년 전에 어떤 친구로부터 뭐 일을 한데 같은 동업자나 뭐든 간에 그 사람으로부터 사기를 당했고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상당히 많이 상처를 받았다. 뭐 이런 것도 가능해요. 그런데 만약에 재밌는 쪽으로 이 에너지를 본다면 이제 그게 시간이 지나온 거잖아요. 사기를 당한 건 어쨌든 간에 6, 7년 전이라고 볼 때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뭐 정리가 됐고 이제는 나도 재밌게 살고 싶다라는 에너지로 나왔다. 그렇게도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어느 쪽인지 모르겠어요. 다만 이게 지금 첫 번째 카드로 나왔다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여러분은요. 안 좋은 일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게 정확한 표현인 것 같아요. 사업을 했는데 망했던지 뭘 했던지 여러분은요. 너무나 큰 상처가 있었는데 그게 상당히 길었어요. 아주 길었어요. 이런 것도 가능해요. 여러분은요. 여러분 포지션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상당히 많이 들어요. 자, 예를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이 어떤 좀 좋은 회사를 다녀요. 그리고 여러분이 연봉이 좀 많아요. 그리고 가족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결혼 안 했다라고 볼 때 뭐 부모님도 있고 뭐 형제 자매도 있고 뭐 그렇다고 칩시다. 근데 형제 자매들도 일을 하고 부모님도 있고 그런데 집이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많은 것을 좀 부탁한다든지 혹은 본의 아니게 여러분의 동생이라는 분들이 어디선가 이렇게 일을 저지르고 와서 여러분에게 금전적인 도움을 요구한다든지 뭐 그랬다고 볼 때 여러분은요. 여러분 위치에서 정말 성실하게 잘하고 있지만 여러분의 노력이 여러분께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것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도움을 주는 부분도 노력을 했고 뭐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나와 있는 게 5번 카드잖아요. 제가 이런 예를 든 이유가 뭐냐면 지금 여기 5번 동전이 나와서 그래요. 그리고 여기는 5번 지팡이죠. 자, 두 개가 다 의미하는 게 뭐냐면 일단 5라는 숫자는요. 특히나 5라는 숫자는 변화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여러분이 변화를 하지 않고 내가 하고 있던 포지션이나 위치에서 열심히 꾸준히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 나오고 있는 건 다 뭐냐? 이제는 변해야겠다라는 거예요.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든 이제 내가 변해야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 데스가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 변할 겁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나는 열심히 돈을 버는데 동생분이 뭔가 사고를 쳐서 계속 뭔가를 해줘야 됐다든지 뭐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여러분은 해주고요. 그리고 그 동생하고도 싸우고 아유 동생이 했는데 좀 해주는 거 가지고 그래 너가 좀 많이 벌잖아. 얘가 얼마나 소중하게 우리 집에 막내인데 그러니 라고 할 때 여러분은 억장이 무너지겠죠. 그런데도 여러분은 꾸준히 한 거예요. 그럼 이제 여러분은 부모님하고도 싸워야 돼요. 그런 여러 가지들을 계속 겪어온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얘가 두 개 다 뒤집어져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이제는 그게 지친단 말이에요. 이제는 그냥 내가 싸우는 것도 싫고 뭔가를 해주는 것도 싫고 그런 거예요. 지금 예를 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회사에서 자꾸 여러분한테만 뭔가를 원하는 거예요. 회사가 이렇게 어려운데 네가 이해를 해야 되지 않겠냐? 이거는 사장님이 이렇게 말을 하진 않겠다. 아무튼 그런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 동생분이라는 분이 뭔가를 계속 사고를 쳤는데 어떤 한 사고는 엄청나게 큰 사고였을 수 있어요. 그래서 10개의 칼이 나온 것일 수도 있어요. 자, 이걸 부부로 바꿀 수도 있겠죠. 나는 열심히 회사 다니고 열심히 돈 벌어왔는데 우리 남편, 우리 마누라는 계속 사고를 친다. 그렇게 됐을 때 또 힘들 수 있겠죠. 그래서 상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9개의 컵이 나왔어요. 숫자 9입니다. 9라는 숫자는요, 일단 기본적으로 나의 무엇인가예요. 자, 거북이가 있어요. 거북이를 보러 가려면 어디로 가야 되죠? 아쿠아리움 가야 되잖아요. 다 큰 어른이 아쿠아리움을 갔어요. 너 지금 어디야? 왜 밥 먹으러 안 와? 나 아쿠아리움 갔어. 거긴 왜? 거북이가 보고 싶어서 말이야. 라고 하면은 이게 미쳤나봐 이년이. 뭐 약간 이런 거 되잖아요. 너는 나이가 몇 살인데 아쿠아리움을 가고 그래. 너가 뭐 얘 좀 웃기네. 그런 에너지입니다. 내가 즐거우면 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즐겁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구 에너지가 갖고 있는 게요, 솔직히 한 끗 차이인데요, 이렇게 손바닥을 딱 뒤집으면 이기적이라는 의미도 같이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내가 거북이 보고 싶어가지고 내가 아쿠아리움 갔다는데 딴 사람 보기에는 그 집안으로 볼 때는 아니 네가 지금 동생이 그렇게 어려운데 일을 해야지 아쿠아리움이 웬 말이야, 진짜 얘가 정신이 나갔어, 이렇게 할 수도 있는 부분인 거죠. 그런데 이제는 다 싫은 거예요. 나의 아쿠아리움을 가겠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다른 사람은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변화가 나왔습니다. 데스는 무엇인가 끝내고 새롭게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데스라는 게요,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가장 큰 것은 내가 변한다예요. 상황 자체가 어떤 일이 벌어져서 변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뭐 회사가 갑자기 아침에 출근했는데 망했다든지, 뭐 애인을 만나기 위해서 점심때 뭐 스벅을 갔는데 갑자기 나한테 이별을 통보한다든지, 이거는 내가 상상도 못했던 일이 벌어지는 것이고 그 변화에 따라 내가 가야 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런데 데스는 그게 아니라 내가 한다는 거예요, 변화를. 그래서 지금 이 모든 것들이요, 상당히 자의적으로 느껴집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지금 여러분이요, 지금까지 해왔던 게요, 인내입니다. 인내. 그리고 그 안에서 왜 엔젤을 찾는지도 알 것 같아요. 이제는 할 만큼 했고 난 너무 지친다예요. 나의 수호천사야, 방구석에 앉아가지고 그 맨날 그 게임이나 하고 있지 말고 제발 좀 나를 좀 도와줘 라고 해서 엔젤을 찾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기적의 형태는 은퇴가 나왔잖아요. 여러분이 뭔진 몰라도 내가 이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온 것,
하지만 나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큰 짐이었던 그것들을 내려놓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자, 기적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의 이 리딩을 보고요, 한 단어가 생각났어요. 어른이라는 단어가 생각났어요. 어른. 여러분이 지금까지 했던 건요, 어른이에요. 어른. 기적으로 나온 이 은퇴 카드가 뭔가 같냐면 나의 아이를 찾고 싶은 거예요. 나라는 자신의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한테 재밌는 놀이기구 태워주고 솜사탕도 사주고 하고 싶은가 봐요. 전 그 느낌이 많이 들어요. 비거 카드가 나옵니다. 그래요. 자, 비거 카드가 나왔습니다. 비거. 무엇을 의미하는지 봅시다. 근데 뭘 의미할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이 카드가 얘입니다, 여러분. 플레잉 멘티스예요. 자, 카드를 따라가 봅시다. 오, 뭐죠? 제가 뭐죠라고 했던 게 연인인가 싶었는데 여기 고된 노동이 나오네요. 여러분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왔냐면 이렇게 살아왔어요. 방직 공장에서 이게 2교대거든요. 3교대조차도 아니야. 너무 힘들었던 거죠. 너무. 콜트하우스가 나옵니다. 자, 언더라인 보겠습니다. 언더라인은 imprisonment 카드가 나옵니다. 그래요. 자, 일단 기적은요, 여러분, 다시 에너지를 찾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많이 지쳐있다라는 느낌의 카드는 솔직히 밑에 나와 있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정신적으로 그냥 힘들었겠구나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지금 여기 위거 카드가 나왔잖아요. 지금 이 닭이요, 스쿨버스를 몰고 있잖아요. 근데 이걸 이렇게 밧줄에 묶어서 끌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위에 보면은 폐가 있어요. 이 폐는 산소를 공급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옆에 심장이 있고 뇌가 있어요. 요 두 가지가 몸에서 제일 중요한데 거기에 이제 공기를 주는 거죠. 즉, 이 카드가 의미하는 것은 내가 육체적으로, 신체적으로 상당히 지쳐 있고 그런 상황, 그리고 활력이 없는 그런 상황에 이제 활기를 찾게 된다라는 거예요. 솔직히 지금 여기에 내 몸이 지금 나에게 말하고 있는 게 뭐냐라고까지도 나와 있는 거면, 저는 솔직히 이 카드가 딱 나왔을 때 이 카드가 보이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몸이 지금 많이 지쳐 있고 활력이 많이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거기에 대해서는 거의 신경을 안 쓰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기적은 은퇴가 나왔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은퇴와 관련된 일이 있냐? 그렇게도 보여지기는 합니다. 그런데 일단 기적은요, 안 좋은 일로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좋은 일이 빵 터져서 여러분의 기적으로 온다,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 여기 지금 언더라인이 imprisonment입니다. 답답해요. 감옥에 갇혀 있죠? 지금 이 감옥 안에서 친구라고는 생지밖에 없어요. 즉, 여러분이 상황이 상당히 답답해지나 봐요. 자, 그런데 그 옆에 콜트하우스가 있습니다. 콜트하우스는 법원이죠. 뭐 법적인 어떤 문제 뭐 이런 것도 당연히 뭐 가능은 합니다. 뭐 그런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솔직히 요 두 개가요, 진짜로 쏙 떼놓고 보면은 어떤 법적인 문제가 있어서 법원으로 가게 되었는데 거기서 유죄 판결을 받는다, 뭐 이런 것도 가능은 합니다. 그런데 당연히 그렇게 리딩을 할 수는 없겠죠. 자, 뭔가 답답한 일인데요. 이거 진짜 너무 답답스러운데? 라고 하는 일이 여러분에게 오게 되나 봐요. 그러니까 회사로 볼 때 여러분의 사장님이 여러분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프로젝트가 있는데 너가 지금까지 너무 고생하고 수고해준 건 알겠는데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이걸 더 얹어주기는 내가 너무 미안한데 그래도 우리가 이걸 해야 돼. 미안한데 너가 이걸 해줬으면 좋겠어 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이 그걸 딱 받아들였을 때 이전 같으면요, 그래, 우리 회사니까 그런 거지 라고 하는 건데, 요걸 딱 느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있다가는 정말 이 감옥 안에서 죽게 되겠구나 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게 되는 건 뭐냐면 이 상황 자체를 상당히 디테일하게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리고 얘가
정리한다라는 느낌의 에너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속으로 어떤 변화가 생기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건 뭐였냐? 고생이래요. 이런 이교대 방직 공장에서 일하는 이런 아주 힘든 이런 노동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 여러분들이 다시 더 얹어지는 그런 어떤 일을 겪게 되거나 아무튼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답답하다고 느끼고 여러분이 판단하는 것은 나를 위해서 일생일대 큰 선택을 내려야겠구나가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게 러버스가 일생일대 큰 선택으로도 볼 수는 있는데 진짜 사랑으로 볼 땐요, 여러분 앞에 좋아하는 사람이 나타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게 여러분들의 삶을 좀 바꾸게 만드는 것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이게 좀 말이 되게 웃긴데 여러분이 어떤 누군가와 사랑에 빠져요. 그런데 그 사람과 사랑에 빠지는 것과 지금 흐르는 느낌으로 봤을 때 여러분이 일이 더 고대지기 때문에 여러분이 판단하는 것은 내가 즐거운 삶을 살기 위해서 무엇인가 정리한다는 느낌이잖아요. 즉 회사를 사직을 하거나 약간 이런 느낌의 에너지인데 그것과 사람을 사귀는 것은 상관이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은요, 나를 위해서 내가 너무 힘들잖아. 나를 챙기기 위해서 내가 이제는 사랑을 좀 해야겠는데 내가 이 사랑을 정말 제대로 하기 위해서 일을 관두고 싶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물론 경제적 상황이 너무 안 좋으면 이런 결정을 내릴 수는 없겠죠. 여러분이 뭐 모아놓은 게 있든지 일을 그렇게 열심히 했다면 쓸 시간도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어느 정도 쉬는 거가 가능하다면 쉬는 건데 이 쉬는 게 이 사람과 사귀기 위해서 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제가 전달이 잘 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일을 계속 한다면 내가 이 사람을 못 사귄다는 거죠. 그 정도로 일이 힘드니까. 힘들다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라도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여지는 형식적인 이유는 뭐냐? 난 너무 힘들다예요. 이 일이 힘들고 난 더 이상 못하겠다라는 그런 느낌인데 여러분이 마음 안에 갖고 있는 것은 나는 이제 연애를 할 거야. 사랑을 할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을 안 할 거야. 라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여러분에게 오게 되는 것은 활기가 온다고 그랬잖아요. 뭔가 에너지를 넣어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다 에너지를 넣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하나같이 다. 그런데 사랑이 오는 겁니다. 이게 이미 벌어진 일이라고 볼 땐요, 여러분이 이미 관뒀고 많이 답답하고 뭐 이런 상황인데 사랑이 온다, 뭐 그렇게도 충분히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기적을 정리를 해보자면요, 일단 여기 은퇴가 나왔잖아요. 이게 기적의 형태라고 했는데 제 느낌적으로는 가장 근접하게 접할 수 있는 부분은 만약에 여기에 토일 앤 레이버가 안 나오고 다른 카드가 나왔으면 모르겠는데 이게 말 그대로 그냥 근로, 노동을 의미하는 카드잖아요. 그렇게 볼 때는 진짜로 여러분이 일이 너무 힘들어서 그리고 그 일 때문에 여러분이 너무 많은 희생을 한 거예요. 여러분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은 답답해서 못하겠다. 인데 거기에 사랑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여러분이 그걸 핑계로 대든 그게 목적이었던 뭐든 간에 여러분이 삶을 바꾸게 된다. 그렇게 정리는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서 여러분이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있었던 가장 큰 부분은 뭐냐? 제 느낌적으로 여러분이 어느 정도 여유가 있으신 것 같아요. 보통은 이제 당장 다음 달이 걱정되거나 이러면 그럴 수가 또 없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여러분은 그런 상황은 아니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라클들을 좀 올려보겠습니다. 먼저 별카드 하나 올려볼게요. 루나 이클립스가 나오네요. 월식입니다. 자, 얼마 전에 월식이 지났고 제가 얼마 전에 또 리딩을 올렸죠. 달이 가져온 메시지. 올해 월식은 물고기 자리에서 있었죠. 9월 7일 날에 우리나라에서도 관측이 됐는데 아무래도 이 월식이라는 게요, 뭔가가 하나 닫히는 것을 가장 크게 의미하는데 솔직히 이 월식이 얘입니다. 리타이어먼트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기적은 닫히는 건데, 즉 무엇인가를 끝내는 건데 이게 왜 기적이냐면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그것을 끝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그런데 끝을 낼 수 없는 환경에 놓여져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은 그런 것 같진 않아요. 이전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일을 해야지만 뭔가가 돌아가 라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이제 그게 아니고 관둬도 되는 포인트에 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낌입니다.
좀 쉬면 어때요, 여러분? 심지어 러버스까지 있는데 좀 사랑도 좀 하고 뭐 그러면 되죠. 그리고 여기에 몸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도 있고 하니까 요즘에는 뭐 좀 일 좀 관두고 뭐 쉬고 이러면은 죄인 같고 뭐 이런 부분은 좀 있어서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얘가 나옵니다. 자, 빅 해피 체인지스 나옵니다. 떨어진 카드예요. 스피릿 카드예요. 크고 행복한 변화 카드예요. 크고 행복한 변화. 자, 한 장 더 열어봅시다. 노! 이 노가 뭔 거 같냐면요. 여러분도 느껴지지 않으세요? 나가는 거 다시 생각해봐. 라고 사장님이 얘기할 때 노라고 말을 하라는. 왜 자꾸 그렇게 느껴지지? 사랑도 좀 하고 여행도 좀 가고 그런 게 인생입니다, 여러분. 자, 카드 한 장 열어봅시다. Let go of it all for now. 모든 것들을 다 놔줘라. 그냥 내가 꽉 지려고 하지 말고. 꽉 지려고 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이 책임감 같은 게 있어 가지고요, 쥐고 있게 된 것 같아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말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자, 우주의 조언도 하나 들어봅시다. 어떤 것을 꺼내줄지요. Step away from the crazy making diet for a hot second. 미친 다이어트로부터 잠깐 물러서 있어. 케일과 스피루리나는 엉덩이 같은 맛이 나 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이어트 할 때 케일 같은 거, 왜 뭐 양배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케일이 양배추 맞나? 아무튼 그걸 먹으면 몸이 뭐 다이어트가 되고 하는 건 좋은데 엉덩이 맛 나잖아. 하수구 맛 나잖아. 라고 하는 말입니다. 뭐가 다 소용이 있어. 그런 맛이 나는 건데 라는 거죠. Eat some yummy shit. 좀 맛있는 걸 먹고 베이컨, 고기 같은 거, 초콜릿, 맥주 그런 걸 좀 먹어 제발 이라고 합니다. 자, 저는요, 여러분이 다이어트를 하고 있다라고 느껴지지 않고요, 이 말이 정확하게 뭘 말하는 것 같냐면 요걸 말하는 것 같습니다. 거북이 보러 아쿠아리움 가라는 말인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씌워놓은 너는 그렇게 살아야 돼, 너는 열심히 돈 벌어야 돼, 열심히 일해야 돼, 열심히 일해야 되는 거 맞죠? 그리고 여러분이 여러분을 단속이란 표현은 좀 그렇다, 여러분을 관리하기 위해서 케일하고 스피루리나를 하수분만 나는 그 야채를 먹은 것 같아요. 그렇게 먹으면서 여러분을 컨트롤한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이 실제로 하고 싶었던 건 아쿠아리움 가서 거북이를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하란 말이에요. 그게 뭐냐? 이 카드로 볼 때는 베이컨이나 초콜릿이나 맥주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이거 먹으면요, 당뇨 올 수 있고요, 비만 올 수 있죠. 충분히 가능해요. 자, 하지만 지금은 좀 그렇게 먹어라 라는 말입니다. 하고 싶은 거 좀 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제발. 자, 숫자 1번 나옵니다. 일단은 시기 카드로 꺼낸 것이기 때문에 뭐 10월 1일 국군의 날 가능하고요, 혹은 날짜에 일자가 들어간 날짜들 뭐 11일, 21일 뭐 이런 것도 가능할 텐데 지금 여기는 1일이나 일주일 뒤거든요. 근데 저는요, 이게 왜 나온 것 같냐면 숫자 1이 의미하는 게요, 나 자신입니다. 지금 이 모든 것들은요, 여러분, 나 자신이라는 주제예요. 나 자신. 나를 챙겨라. 여러분이 지금 당장 해야 될 것은 베이컨과 초콜릿과 맥주를 마시는 거예요. 그게 주제입니다, 지금 이게. 그렇게 한 달을 보내시길 기원하면서 저는 다음 달에 또 올게요. 자, 이게 거북이를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리딩이었습니다. 10월 한 달간 나에게 다가올 기적 두 번째, 피자를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리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자를 선택하신 여러분들에게 어떤 기적이 다가오게 될까요? 10월은 첫 주부터 아주 긴 연휴가 시작되잖아요. 추석 연휴 잘 보내시길 기원하면서 카드를 열어보겠습니다. 먼저 이 기적이 어떤 형태로 오게 될지부터 보고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드를 열게요. 오, End of an Era 카드가 나옵니다. 그래요. 자, End of an Era 카드가 나왔습니다. 한 시대의 끝입니다.
아주 길었던 어떤 사이클이 하나 끝이 나나 봐요. 자, 그런데 지금 저는 이걸 기적의 형태로 꺼냈단 말이에요. 그 관점에서 볼 때는 여러분에게 어떤 하나의 긴 사이클이 닫히고 새로운 것이 열리는 게, 즉 열려서 시작되는 그 사이클이요, 상당히 여러분에게 좋은 일인가 봐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보통은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가장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건 직장 같은 거잖아요. 보통 이제 직장을 들어가면은 꾸준히 이제 다니게 되면 보통 한 뭐 10년씩 이렇게 다니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접히게 된다면 뭔가 다른 업을 하시게 되거나 다른 회사로 옮기게 되거나 뭐 이런 상황이 생길 때 다시 또 새로운 장이 열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여러분에게 기적으로 오는 것은 어떤 사이클, 새로운 사이클을 맞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자, 여러분이 바라는 게 뭔지를 봅시다. 자, 카드를 열어보겠습니다. 오, 플라워가 나옵니다. 꽃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바라는 건 꽃이랍니다. 카드가 갖고 있는 의미는 주변에 있는 잡초들을 다 뽑아버리고 아름답게 표현할 수 있는,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현실화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그것들을 다시 심어라 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만의 꽃을 피우기 위해서 주변의 잡초를 이제 제거하고 이쁘게 꽃밭을 만들어라 라는 그런 느낌의 에너지인데, 바라는 게 뭐냐라고 해서 나온 거니까 꽃처럼 이쁜 어떤 삶, 아름다운 삶, 이런 것일 수도 있겠으나 느낌적으로는 여러분이 만들어 나가는 무엇인가를 원하지 않나? 라는 그런 생각도 들긴 듭니다. 그리고 보통은 타로카드에서 꽃이라는 게요, 힐링하고 좀 관련이 있는데요. 힐링이라면은 좀 약간 다크하고 어둡고 약간 심각하잖아요. 그런데 꽃은 어떤 느낌의 힐링이냐면, 꽃 옆에 있으면은 나도 모르게 미소 지어지고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라도 여러분들이 힘들었던 부분들을 털어내라, 약간 요런 느낌의 키워드가 꽃인데, 일단 이 카드 자체가 갖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무엇인가를 위해서 불필요한 것들을 없애라는 그런 의미긴 하거든요. 자, 여러분들의 생각을 한번 봅시다. Am I in my head or in my heart? 카드가 나옵니다. 그래요. 나는 나의 머리 안에 있어? 나의 가슴 안에 있어? 라고 하는 카드를 꺼냈습니다. 머리와 가슴의 차이는 뭘까요, 여러분? 글쎄요, 저는 가슴에서 올려주면은 그걸 받아서 말을 하는 게 머리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아무튼 보통은 이제 머리라고 하면 이성적 판단 같은 거죠. 그러니까 감정이 배제되어 있는 생각인 것이죠. 저녁으로 돈가스를 먹을까, 오므라이스를 먹을까, 이런 걸 이제 머리에서 하는 것이고, 돈가스를 보면은 기쁨이 차오른다 그런 게 이제 가슴이겠죠. 계속 지속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면은 더 많은 회로를 돌리고 스마트해지고 뭐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똑똑해지면 뭘 하겠냐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내 마음과 뇌가 연결돼서 내 마음에서 원하는 것이 뇌로 가게 될 때, 거기서 모든 것들이 더 활성화가 되고 100배 발현한다, 뭐 약간 요런 느낌의 에너지거든요. 그게 이제 요 뒤에 적혀 있는 거예요. 이 카드가 가장 크게 의미하는 건 뭐냐, 가슴을 따라라 라는 말입니다. 머리로서 생각하는 삶도 좋은데 그것이 여러 가지들을 앞서가게 만들어주죠. 남보다 더 빠른 정보를 습득하고 뭐 이런 것들.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것보다는 내 마음이 따라가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과 여러분의 뇌가 만날 때 정말로 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어떤 상황으로 볼 때는 여러분이 가슴에서 원하는 어떤 부분이 있고 그것들을 하고 싶은가 봐요. 꽃밭을 만들고 싶은 거죠. 자, 옆에 카드를 더 올려보겠습니다. 북이 있어요. 책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은 책을 좀 많이 읽으시는 분이다. 오, 여기도 와일드 플라워가 있어요. 여기도 꽃이 있네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진짜로 좀 하고 싶은 일이요, 화원 이런 걸 좀 열고 싶으신가요? 꽃과 관련된 그런 걸 하고 싶으신 건가? 왜냐면 여기 진짜 와일드 플라워도 나오고 플라워도 나와서
이 두 가지는요, 여러분이 바라는 게 있다라는 것을 아주 강하게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요, 그 바라는 것을 마음 안에다 접어놨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걸 밖으로 표현하고 싶은가 봐요. 자, 얘를 열어보면서 같이 따라가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상태 확인을 해봅시다. 자, 4개의 동전이 나와요. 4개의 동전. 자, 러버스가 뒤집어집니다. 그래요. 3개의 칼이 있어요. 이게 왜 갑자기 사랑의 리딩이 돼버리죠? 왜 갑자기? 자, 10개의 지팡이가 있네요. 10개의 지팡이가 있다고요? 자, 언더라인 보겠습니다. 언더라인은요, 2개의 지팡이가 역방향입니다. 그래요. 피자를 선택하신 분도 상당히 많겠죠. 그런데 이 위쪽에 나와 있는 카드들이 저는 솔직히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나 하고 있는데 그 일을 상당히 오래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은 여러분이 뭔가를 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 사람의 상황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뭔가를 오래 하고 있고,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은 그 분야에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을 것이고, 그 상황에 우리가 또 살아가는 현대 사회에서는 안정감이라는 게 또 중요하기 때문에 무엇인가 새로운 도전을 하고 이러는 부분들이 약간은 눈치 보이고 할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저는 그런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밑에 나와 있는 이 카드들은 열렸을 때 느껴지는 첫 느낌은 사랑입니다. 여러분이 사랑의 상처를 받으셨어요. 아주 큰 상처를 받았고요. 이게 상처도 상처인데 만약에 거기에 일까지 붙어 있는 상황이라면, 그러니까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이랑 사귀었는데 그 사람이 지금 현재로서는 못된 짓을 했을 확률이 상당히 높거든요. 못된 짓이라 함은 뭐 바보타로에 맨날 나오는 그겁니다. 뭐 바람을 폈다든지 뭐 어떤 누군가가 있었다든지 뭐 이런 거예요. 특히나 옆에 3 스워드가 나왔죠. 3카드예요. 그 말인즉슨 삼각관계와 관련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요 두 개는요, 뭐 거의 빼박 바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추잡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뭐 불륜 이런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게 갖고 있는 가장 큰 게 성적인 관계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다, 뭐 이런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뭐가 됐든 지금 여러분들이 요렇게 두 장을 꺼냈고 힘들다 카드까지도 꺼냈다면 여러분은 사랑 때문에 마음이 힘들었는데 심지어 일까지도 힘들면 2배로 더 힘들잖아요. 그런데 하고 있는 것은 뭐였냐면 마음 안에서 이렇게 살고 싶진 않아라는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이 카드가 또 의미를 하는 게 로맨스거든요. 사랑하고 싶다라는 것도 의미를 해요. 그러니까 내 삶이 바뀌고 싶은데 그 바뀌는 게 어떻게 바뀌고 싶냐면, 왜 우리가 보통 어떤 다른 회사를 이직을 해서 그 조직에 이제 새롭게 들어가게 되면은 거기 있는 회사원들 다 모르는 사람이고 그 환경에 적응하고,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사이클이잖아요. 하나의 사이클인데, 그런 사이클 말고 사랑을 하면서 느껴지는 새로운 사이클 있잖아요. 그 사람과 시간 보내고 그 사람과 밥 먹고 하는 그런 것들, 그런 걸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밑에는 사랑의 상처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뭐 불륜이다, 바람이다, 뭐든 간에 그런 거였다면 여러분이 겪었던 그 일은 상당히 오래전에 벌어졌던 일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은요, 여러분을 추스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 꽃처럼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이 못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 여성분이거든요. 이 플라워 여성분인데 주변에서요, 잡초가 자라나고 있었어요. 이 잡초는 뭐냐면 여러분을 괴롭히는, 즉 여러분들의 마음을 갉아먹는 못된 마음들이에요. 이게 여러분이 못된 사람이 됐다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을 털어내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 안에 머물러 있게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을 잡아두는 거죠. 여러분이 결정적으로 하지 못했던 건 이겁니다. 그 사랑 자체를 놓지를 못했다입니다. 상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너무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만큼은 못 내려놨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들을요, 여러분이 마음 안에다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상처가 있었고, 나 너무 힘들고 그런 거야 얘들아, 술 먹자,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애들하고 만나서 재밌게 밥 먹고 이쁜 카페 가고 사진 찍고 그러고 나 완전 괜찮잖아 얘, 이렇게 했다는 말이에요. 이 말 꺼냈잖아요. 판단된 건 뭐냐면 이성적 판단하에 이게 잘못됐구나, 이 사랑은 잘못됐고, 그러니까 나는 당연히 이 사람을 포기하고, 포기란 표현은 너무 안 좋다, 아무튼 이걸 다 끝내고 새로운 사랑 하는 게 맞아 라고 했는데, 여러분이 꺼낸 건 이 사람 못 내려놓겠다를 꺼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했던 그 모든 행동들은 다 머리에서 한 겁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가슴이 원하는 건요, 여러분이 이분을 다시 찾아오고 싶다라는 카드는 없거든요. 다만 새로운 사랑을 하고 싶다 카드를 꺼낸 걸 보면은 이제는 이 잡초들을 없애고 싶은가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힐링할 준비도 돼 있고 이미 많이 했고 노력했는데, 어느 순간 돌아보니까 또 잡초가 막 자라 있는 거예요. 그 잡초가 너무 여러분을 갉아먹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거기다 일까지 힘들어서 이런 거라면 2배로 힘들겠죠. 나 지금 심적으로도 많이 힘든데 일마저 힘드니까 난 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이 꺼낸 언더라인이 2개의 지팡이 역방향입니다. 2개의 지팡이는요,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무엇인가 앞을 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별이 됐잖아요. 그러면은 좀 이렇게 털고 나가는 걸 잘 하시는 분들은 그래 잘 됐어, 오히려 새로운 사람 만나고 그러는 거지 뭐. 그럼 그 사람 만나가지고 나는 2년 뒤에 결혼도 하고 뭐 이렇게 해야지 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여러분은 그 일이 딱 벌어지고 나서는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냥 잘 살아가는 척을 했던 것이지 미래를 볼 수가 없었어요. 그냥 옆에 자라나는 잡초를 없애기에 바빴어요. 그리고 친구들이랑 인스타 카페 가서 이쁜 디저트 먹고 사진 찍어서 올리고 약간 그런 것을 해왔던 거죠. 그런데 이제는 새로운 사랑을 좀 하고 싶은가 봐요. 그런데 우리 기적의 형태는 한 시대의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상처든 뭐든 간에 이게 정말 오래된 하나의 사이클이란 말이에요. 이게 한 시대라고 불릴 정도로 정말 길었다라는 의미인 걸로 보여집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자, 만약에 그게 아니다라고 볼 때는요, 여러분이 어떤 한 집단이나 회사 이런데 그냥 들어가 버린 거예요. 들어갔죠. 들어갔으니까 일을 했겠죠. 그런데 들어가진 상태에서 거기에 나사처럼 박혀버렸어요. 그러니까 나사를 풀려면 이렇게 드라이버 같은 게 있어가지고 누가 풀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은 거기 그냥 박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여러분이 안착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여러분이 느낀 건 뭐냐면 계속 지속적인 상처예요. 그러니까 노력해서 성과를 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것이 아니었다든지, 혹은 이게 3에너지다 보니까 사사건건 여러분에게 시비를 거는 어떤 사람이 있었다든지, 아무튼 여러분은 사람들 간의 문제 때문에 상당히 힘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내려놓지 못하는 것은 내가 여기를 나가서 이렇게 다른 방향으로 가야지라는 계획이 없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거기에 나사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냥 박혀버렸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고 그런 거죠. 그런데 이제는 다 바꾸고 싶어요. 다. 결론적으로 이 책이 말하는 게 뭐냐면요, 내가 내 마음 안에 이런 책이 하나 있어. 나의 자서전이 됐든 뭐가 됐든. 근데 이게 지금 나의 이야기거든. 이걸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만큼 여러분이 눌러놨다는 말이죠. 결론적으로는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자서전을 보고 싶어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내 마음 안에 이런 게 있었고, 내가 나한테 하고 싶은 말도 이 책 안에 적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도 책을 닫아놨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그러고 싶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동전이잖아요. 그래서 돈적인 부분 때문에, 금전적인 부분 때문에 여러분이 놓지 못한 부분도 있었던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지금 기적은 어쨌든 한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에게 좋겠죠. 자, 기적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시대의 끝.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열
릴 카드가 새로운 시대를 보여주는 거겠죠. 자,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어떤 기적이 나올지요. 키스업이 나옵니다. 그렇군요. 자, 아부 카드가 나왔습니다. 여러분은 사장님한테 아부를 할 건가 봐요. 왜 키스업이 나왔을까요? 왜 아부를 하지? 자, 아이구야, 서든웰스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정성 카지노에 가서 슬롯을 돌렸는데 아이구야, 여기 러버스가 있어요. 여기 러버스 뒤집어져 있는데 여러분 앞에 사랑이 오나 봅니다. 그래서 와일드 플라워가 나왔나 봐요. 한 장 더 열어봅시다. 저니가 있네요. 자, 저니가요, 여러분, 결론적으로는 새로운 에라입니다. 즉 새로운 시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울역에서 기차를 타면은 어디론가 가는 거잖아요. 그럼 서울역 그 자체가 시작점이에요. 뭐 목포를 가든 부산을 가든 뭐 강원도 강릉을 가든 어딜 가든 간에 그 종점까지 가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한 시대인 거죠. 자, 언더라인 보겠습니다. 언더라인은 뻥! 하이아너가 나옵니다. 그래요. 요렇게 카드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카드로 한 문장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주어와 목적어가 맞지 않아요. 그래서 일단은 카드를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이게 뭔지는 알 것 같아요. 여러분이 한 시대를 끝내는 거 맞아요. 왜냐면 여기 시대가 시작된다는 게 나왔잖아요. 그리고 어떤 결단을 내리기도 해요. 그렇게 볼 때는 지금 회사로 볼 때 무엇인가 정리하는 듯한 느낌은 있어요. 이 키스업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저는 이제 일 안 하겠습니다. 이 회사에서 일을 안 하겠습니다라고 볼 때는 여러분이 회사의 사장님으로부터 받아낼 수 있는 정말 많은 것들을 받아내는 것 같아요. 저는 그 느낌으로 느껴져요. 그리고 이 러버스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진짜로 원하는 무엇인가와 키스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삶과 키스한다. 혹은 어떤 사람이 진짜 나타날 수도 있죠. 그 사람과 사랑을 하게 되는 부분도 있는데 일단 여기 여정 카드가 나왔잖아요. 그렇게 볼 때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큰 것을 얻어내고 그리고 그 얻어낼 때 이 아부 카드의 관점으로 볼 때 정말 치밀하게 그 사람을 설득하고 조건을 주고 해서 얻어내는 거예요. 하이아너 같은 경우는요. 기본적으로 이게 지금 여러분을 명예롭게 한다는 말이거든요. 그렇게 말하면 좀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겠다. 아무튼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내가 나의 삶을 이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이런 결정을 내리겠다라는 그런 느낌의 카드예요. 그런데 심지어 여정까지 나와 있으면 회사로 볼 땐 여러분이 회사 사장님을 잘 구워 삶든 뭘 하든 여러분이 받아낼 수 있는 정말 많은 것들을 얻어내고 그 회사를 관두고 여러분들이 새로운 삶을 떠나시는 것 같아요. 그 떠나는 삶은 여러분들이 진짜로 원하는 삶. 그것이 마카롱 가게일 수도 있고 돈가스 가게일 수도 있고 뭐가 됐든 그렇게 되는 것이고요. 지금 밑에 사랑으로 아팠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새로운 사랑이 나타난다라고 했잖아요. 그 관점에서 이 카드를 보자면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나타나는데요. 그 사람이 여러분이 좀 마음에 드나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기에 그 사람이 마음에 드는 거죠. 근데 이 키스업은 뭐냐면 그 사람을 여러분의 사람으로 만드는 기술을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여러분에게 넘어온다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전 같았으면은 그냥 저 사람이 나랑 사귀겠어? 라고 하는 사람인데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그 사람을 설득하든 뭘 하든 해서 여러분의 사람으로 만들게 되는 행운이 오나 봐요. 그래서 그 사람과 사랑을 하게 되고 그 사람과 여정을 떠나는 것이라는 거죠. 그 사람을 사귄다는 결정을 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사랑이라고 볼 때 어떤 사람이 나타나는데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꼬셔서 내 사람으로 만들어서 그 사람과 간다. 1. 회사로 볼 때는 여러분이 일단은 엔드 오브 에라가 나왔으니까 뭔가를 끝낸다고 볼 때 끝낼 때 제대로 받아낸다라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걸 받아내고 나서 내가 원하는 삶을 살면서 그 길을 떠난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두 가지 모두 다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최대한도로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설득하고 그 사람들을 홀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쟁취하게 되나 봐요. 그것이 공통점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여러분의 삶을 사시게 될 것 같아요. 새롭게 펼쳐지는 아주 길게 가는 어떤 삶. 그러니까 10월은 여러분에게 무엇인가가 종결이 되고 새롭게 시작되는 그 시작점이 되는 거죠. 요 두 개의 카드는요, 확실하게 금전하고 좀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기치 못하게 받을 돈이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크게 생기실 수도 있을 것 같다는 느낌도 들어요. 자, 다들 열어봅시다. 아주 조만간의 미래에 이게 10월에 리딩을 보는 거니까 당연히 조만간의 미래죠. 한 장 더 열어봅시다. 다 놔줘라 라고 합니다. 그게 사람이 됐든 뭐가 됐든 이제는 마음 안에 갖고 있지 말고 놔줘라 라고 합니다. 지금 어떤 사람을 놓기가 힘들다고 했잖아요. 그 사람한테 상처받은 건 맞는데 그 상황이라고 볼 때요, 그 사람이 돌아오냐? 그건 아니에요. 지금 여기 나온 카드들 중에서 돌아온다는 카드가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상처를 줬던 그 사람이랑은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나타나더라도 새로운 사람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네 번째 하우스가 나옵니다. 자, 네 번째 하우스는 집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게 어떤 집 매매 이런 것과도 관련이 있을 수 있고요. 혹은 이게 뿌리라고 적혀 있잖아요. 이제 내가 어디엔가 자리를 잡고 뿌리를 내린다라는 의미도 갖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펼쳐질 사이클이, 긴 사이클이 여러분에게 뿌리를 내리게 해준다. 그렇게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세지테리어스가 나옵니다. 사수자리고요. 사수자리는 아직 좀 남았습니다. 11월 23일부터 12월 21일까지의 생일을 가지신 분인데, 여기는 9주 뒤 혹은 9달 뒤인데 9주 뒤도 그렇고 9달 뒤도 그렇고 10월하고는 상관이 없어서요. 10월 9일 한글날하고 관련이 있다, 가능할 것 같고, 혹은 사수자리인 어떤 분하고도 관련이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저는 날짜로 꺼냈기 때문에 아무래도 10월 9일쯤에 어떤 일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10월 9일도 휴일이죠? 그죠? 자, 우주가 보내는 메시지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주는 여러분에게 어떤 메시지를 보내줄까요? You do you. 너는 너를 한다 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저도 저를 하고 여러분도 여러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의 삶을 사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를 계속 바꾸려고 하는 노력을 그만둬. 그런 것들은 일어나지 않아 라고 합니다. 자, 우리 보통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닙니다, 사람 바뀌지 않습니다 라고 말을 하잖아요. 누군가를 바꾸려고 한다는 말, 고쳐 쓰는 게 아니라고 한다는 말, 그 말을 다시 바꿔보면요, 여러분도 안 바뀐다는 말이에요. 근데 보통은 이제 본인은 잘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고 착하니까 나는 바뀔 필요가 없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어디까지나 본인의 생각입니다. 남들이 볼 때 나에게도 단점이 있고 그런 건데 그 단점을 내가 바꾸기가 힘들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사람은 안 바뀌기 때문에 바꾸려고 노력을 하려고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회사를 다닐 때 여러분의 어떤 노력으로 이걸 좀 바꿔보려고 한다고 하거나, 그것은 아주 힘들 수 있어요. 그게 불가능하진 않겠죠. 그리고 어떤 사람을 기대하고 있고 그 사람이 다시 나에게 돌아와서 잘 되고 하는 부분이 있을 것도 같아. 그 사람은 바뀔 거야 라고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 카드에 의하면 사람은 바뀌지 않으니까 바꾸려고 노력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낫다라는 거죠. 어떤 것을 바꾸려고 하는 삶보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카드를 들어보겠습니다. 뭔가 어떤 일이 일어나게 공간을 만들어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지금 어떤 변화가 오게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 안에 상처가 있고 일이 너무 힘들고 삶이 짜증나고 이런 것들이 막 이렇게 있게 되면은 무엇인가 갖다가 왔을 때 그것이 들어올 공간이 없게 되면은 그 기회를 놓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아무튼 무엇인가가 조만간에 온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위해서라도 그릇을 만들어 놔라는 의미입니다. 무엇인가를 정리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오는 것 같고요. 그 기회 안에 여러분이 확실하게 무엇인가 여러분의 대가를, 여러분의 몫을 크게 가져갈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랑도 마찬가지죠. 사랑이 일어나는데 지금 여러분 마음 안에서 아직 털어내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여러분 마음 안에 가득 차 있으면 그 사람이 들어올 공간이 없잖아요. 그걸 만들어 놓으라는 말도 가능하죠. 그래서
새로운 장이 열릴 거니까 그 장을 기대하셔도 괜찮다. 그렇게 마무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게 피자를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리딩이었습니다. 10월 한 달간 나에게 다가올 기적 세 번째, 재봉틀을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리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은 추석 연휴가 있잖아요. 첫 번째 주부터 좀 길게 연휴가 있는데 즐겁게 보내시고 고향 가시는 분들 무사히 다녀오시고 좋은 일만 있길 기원하면서 카드를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기적이 어떤 형태로 오게 될지부터 보고 따라가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카드 열겠습니다. 메모리스 카드가 나옵니다. 그래요. 추억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기억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메모리스 카드가 나왔는데요. 이게 기적의 형태랍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기적의 형태일까요?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기억하는 것, 추억하는 것, 그런 일들이 있게 되는데 그것이 여러분에게 무엇인가 좋은 것으로 인도하게 된다는 그런 건가요? 아니면 추석 연휴다 보니까 여러분이 고향을 가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오랜만에 고향의 친구분들도 만나고 뭐 이러는 경우도 있을 텐데 이 카드는 이제 여러분이 그 친구분들과 뭐 추억을 나눈다 뭐 이런 것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이게 왜 기적으로 나왔는지는 카드를 따라가 봐야지 알겠지만 그런 것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여러분이 새로운 것을 하고 싶거나 이럴 때 여러분들이 이전에 놨던 일들이 있잖아요. 뭐 그런 것들을 다시 떠올린다 뭐 이런 것도 가능할 것 같기는 해요. 자, 여러분이 지금 바라고 있는 게 뭔지 볼게요. 자, 카드 한 장 열어보겠습니다. 오, 패밀리가 나오네요. 바라는 게 뭐냐라고 해서 꺼낸 거거든요. 보통 우리 현대인들은 뭐 돈이라던가 명예라던가 성공이라던가 그런 게 이 카드 안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가족을 꺼냈단 말이에요. 그리고 메모리스가 나왔죠. 추억과 가족이라. 그런데 추석 명절이 있고 그렇다 보면은 여러분은 정말로 고향을 가고 싶다는 그 말인가?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여러분이 그 고향을 가려고 했는데 뭐 추석 당직이 걸렸다든지 뭐 그런 걸 수도 있을 것이고 뭔가 사유가 있어서 고향을 못 간다는 그런 말인가? 그런데 일단은 이 패밀리라는 것이요 갖고 있는 가장 큰 부분은 여러분이라는 사람이 여러분 가족의 구성원이고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난 거잖아요. 그 부모님은 또 각자의 부모님들이 있었고 그렇게 대를 지어서 내려온 거잖아요. 즉 여러분 몸 안에 흐르고 있는 그 피라는 것이 여러분들 가족만이 갖고 있는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바로 여러분들의 어떤 정체성이나 자아를 만든다는 그런 의미의 카드거든요. 그러니까 나 자신이 되어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는 사람, 여러분이 태어나서 자라온 환경, 뭐가 됐든 약간 그런 느낌의 카드인데 패밀리라. 가족을 이루고 싶다도 가능하죠. 그것은 이제 뭐 여러분이 결혼을 뭐 바라고 있거나 뭐 이런 것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기는 하네요. 자, 여러분의 생각을 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생각으로 살고 계실까요? 내가 마지막으로 정말 자유롭게 춤을 췄던 때는 언제야? 라고 하는 카드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이제 좀 중요한 부분은 댄스겠죠. 춤도 어떻게 보면은 운동의 한 형태죠. 심박동이 올라가잖아요. 땀이 나기도 하고. 그런 상태가 되면은 우리가 머리가 맑아지면서 상당히 명확해지는 어떤 생각을 가질 수 있고 그리고 컨디션이 상당히 좋아지잖아요. 여러분이 살면서 억압되어 있고 나 자신을 컨트롤하려고 하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이 카드가 여러분에게 조언하는 것은 방에 문을 걸어 잠그고요. 3분 정도만 여러분이 진짜로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놓고 미친 듯이 춤을 춰봐라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영혼이 정말 자유롭다라고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카드거든요. 즉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가 너무 통제된 삶 이런 거를 살고 있는데 좀 자유롭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에너지가 많이 다운되어 있다라는 것을 좀 크게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에너지를 좀 상승시키기 위해서 여러분이 여러분들을 좀 행복하게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일단 옆에는 패밀리가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글쎄요. 왜 바라는 것이 가족일까요?
일단은 계속 따라가 봅시다. 자, 옆에 카드 2장을 올려볼게요. 첫 번째 카드, 피칵 카드가 나옵니다. 피칵, 공작새, 그리고 다 조류로 나오네요. 치킨이 나와요. 그렇습니다. 공작새가 나왔습니다. 공작새. 치킨도 옆에 있어요. 일단 밑에 카드를 놓고 같이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장씩 가볼게요. 첫 번째 10개 지팡이입니다. 일단 저는 타로 카드에서 첫 번째 카드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힘들다 카드가 나오네요. 힘들다. 자, 두 번째 5개의 스워드의 역방향이에요. 그렇군요. 자, 계속 가봅시다. 7개의 지팡이가 정방향이에요. 그래요. 자, 한 장 더 가봅시다. 킹 원즈가 있습니다. 자, 언더라인 보겠습니다. 언더라인은요, 킹 원즈예요. 이게 엘리먼트가 같잖아요. 킹하고 퀸이 나왔다면 이게 커플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일단 기적의 형태도 그렇고요. 여러분들이 바라는 것도 그렇고요. 여러분들의 사람들하고 좀 관련이 있는 것 같잖아요. 일단 패밀리니까 뭐 가깝게 지내는 사람들과의 관계, 그리고 그 사람들과의 추억, 뭐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공작새하고 치킨이 나와 있었고 뭐 이런 걸 볼 때 여러분이요, 저는 그런 것 같았거든요. 그러니까 가족들 사이의 관계가 좀 좋지 않은 상태여서 그 관계가 좀 회복되고 싶다, 뭐 이런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밑에 나와 있는 걸 보면은 이게 사랑의 리딩일 수도 있고 하긴 한데, 일단 여러분이요, 내가 실패자로 남고 싶지 않다라는 게 좀 큽니다. 그리고 무엇인가 하나를 꾸준히 열심히 해온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너무 힘에 부치고 어렵고 금방이라도 관두고 싶고 그런 상태에 여러분이 놓지 않고 있습니다.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그런 것도 느껴져요. 자, 일단은 카드를 좀 짚어드릴게요. 일단 공작새가 나왔죠. 공작새는 화려하죠. 꼬리 쪽에 이 날개를 이렇게 탁 펼치면은 정말 멋지잖아요. 그래서 이 피카기 의미하는 게 화려함입니다. 그리고 멋진 것을 갈망한다라는 그런 것도 의미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하는 말이 속물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멋진 외제차에, 멋진 집에 뭐 이런 거 꿈꿀 수 있잖아요. 돈 있으면 살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살면 좋은 거지, 뭐 그게 뭐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런 걸 갈망한다라고도 볼 수 있는 카드기는 해요. 자, 그런데 옆에 치킨이 나와 있죠. 요란스럽다라는 것을 좀 크게 의미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 머릿속이 여러 가지 생각이 있다, 이런 것들을 좀 크게 의미를 하고요. 또 한 가지는 과거라는 것과 관련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메모리스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 기억하고 얘가 좀 관련이 있는 것처럼도 보여지기는 해요. 일단 카드를 끝까지 열어봐야지 뭔지를 알 수가 있겠지만, 지금 나와 있는 밑에 카드들은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그리고 거기서 포기하고 싶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 5장 카드 중에서요, 하나, 둘, 셋, 넷, 4장이요 지팡이 카드예요. 지팡이는 기본적으로 파이어를 의미하죠. 불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는 거예요. do예요. do. 영어로 do. 우리가 뭐 사랑을 하다, 이것도 뭐 do를 쓰죠. do를 쓰긴 하는데 그것은 감정이 하는 거잖아요. 이 지팡이는 몸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가 움직이는 그런 것들을 의미해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것, 그것도 움직이는 것이죠.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것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런데 중앙에 5개의 칼이 역방향이 됐습니다. 일단 5개의 칼은요, 가장 기본적으로 보는 것은 이별을 의미하는데요. 지금 이렇게 뒤집어진다라고 볼 때는 이별을 원하지 않는다, 뭐 이런 것도 가능은 한데, 솔직히 그런 쪽의 의미라기보다는 이별이 되는 그 시간까지 정말로 많이 다퉜다라는 것을 가장 크게 의미하는 게 5개의 칼인데, 지금 이렇게 뒤집어져 있다는 것은 이제는 더 이상 상처받고 싶지 않고, 나도 너에게 안 좋은 말 하고 싶지 않고, 이제는 이 싸움을 하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걸음 뒤로 물러선다라는 그런 느낌의 카드거든요. 지쳤다라고도 충분히 볼 수 있죠. 여러분이 처음으로 꺼낸 카드 10개의 지팡이는요, 타로 카드 78장 중에서 어떻게 보면은 몸이 제일 힘든 카드입니다.
정말로 많은 노동량, 힘든 것, 그리고 이게 정신적으로도 볼 때요. 만약에 어떤 누군가와 이별을 했다면 일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퇴근할 때까지 하던 일이다 보니까 일은 똑같은데 이 정신이 힘들다 보면은 그 일마저도 힘들어지는 그런 것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 다 포함을 해서 일단 여러분이 힘들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10번 지팡이의 가장 큰 포인트는 뭐냐? 이 힘든 게 곧 끝난다입니다. 자, 그런데 옆에 이제 5개의 칼의 역방향, 즉 내가 나와 타협했다예요. 그 말인즉슨 여러분이 아주 힘들게 무엇인가 가져가고 있는데 그걸 타협했다는 의미예요. 어떤 난관이 있어도 아니 뭐 그런가 보다 뭐 이렇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보통 황소자리인 저 같은 경우는 포기해 버립니다. 저는 그냥 놔버려요. 왜냐하면 일단은 게으른 별자리고 소파와 침대 매트리스를 좋아하는 별자리이기 때문에 노력 안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끝까지 노력을 했나 봐요. 어떻게든 지켜왔어요. 그게 뭔지 몰라도 열심히 포기하지 않고 가져온 거예요. 그런데 일단 여러분이 뭐라고 할까요? 여러분이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나한테 시켜주면 정말 잘하는데 나한테 일이 오지 않아 라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여러분이 뭐 지금 일을 안 하고 있다 이 말이 아니라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캐파가 있는데 훨씬 더 잘하고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데 기회가 여러분에게 오지 않는다든지 기회가 거의 왔다가 여러분 앞에서 끊어진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 여러분이 계속 상처를 받게 되잖아요. 이게 솔직히 여러분 뭐와 비교를 하면 여러분이 이해가 되시냐면 아이돌이잖아요. 아이돌 가수가 되기 위해서 정말 재능이 있었어요. 그래서 서울로 와서 이제 오디션을 보러 다니는 거죠. 정말 힘들어요. 월세도 엄청 비싸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뭐 친구랑 뿜빠이에서 이렇게 같이 살고, 제가 유튜브 봤는데 그 아이돌 준비하고 막 이런 친구가 잘 데가 없어서요. 그 친구의 원룸에 보면은 끝에 보면은 베란다가 있잖아요. 그 방 말고 베란다. 그 베란다를 빌렸더라고요. 한 달 5만 원에 빌렸더라고요. 그 베란다가 근데 그 생각보다 넓었어요. 그러니까 거기를 자기가 쓰겠다라고 한 거죠. 그래서 거기다가 텐트 같은 거 하나 사서 거기다가 뭐 매트리스도 깔고 이렇게 살고 있던데 뭐가 됐든 지금 이 카드는 그 사람의 상황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계속 오디션 보러 다니고 그런데 계속 될 것 같은데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뭘 하게 된 거냐면요. 이렇게 그냥 하는 거지 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실망이 당연히 있죠. 뭔가가 잘 진행이 안 되면. 근데 그 실망마저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타협했다는 말은 어떤 실패가 있고 내 맘대로 되지 않고 일이 잘 굴러가지 않더라도 이게 뭐 내 팔자지 뭐 라고 하고 받아들인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황소자리인 저는 놔버리잖아요. 그런데 끝까지 지금 지고 있는 겁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멋지게 살고 싶어요. 솔직히 이 카드가 여러분 얘입니다. 피카기예요. 킨 원즈는 여왕님들 중에서 가장 화려한 여왕이에요. 그러니까 뭐 패션적인 부분, 삶적인 부분 이런 것에서 가장 화려한 여왕님이고요. 이 킨 원즈가 제일 싫어하는 게요. 구질구질입니다. 구질구질한 거 딱 싫어해요. 그런데 일단 느껴지는 건 여러분이 나도 한번 제대로 기깔나게 잘 살 수 있는데 라고 하지만 여러분이 어디론가 이렇게 가고 있는 그 길이 있잖아요. 거기서 여러분이 놓지 않고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킹 원즈가 언더라인에 있어요. 이게 사람으로 볼 땐요. 여러분을 가로막는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 여러분보다 한 수 위인 사람 그리고 여러분이 뛰어넘지 못하는 어떤 사람이 하나 있다 가능하고요. 지금 퀸인데 킹이 지금 언더라인에 있다면 여러분이 나는 정말로 잘하고 뭐 성실하고 이런 건 있는데 이제는 내 인생에서 내가 주체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론가 이렇게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고 내가 무엇인가를 하고 싶다는 거죠. 자, 회사를 다녔는데 여러분이 일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이 일을.
그러다 보면은 여러분에게 일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냥 좀 일 못하는 사람한테 일 주느니 여러분한테 주는 게 훨 낫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을 그러면은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나와 있는 카드는 뭐냐면 일만 열심히 하고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은 어떻게 이런 나를 인정 안 할 수 있어? 이래서 그냥 당장 관두고 딴 데로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은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뭔가를 이렇게 할 때마다 이렇게 무너지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거든요, 느낌적으로. 그런데 여러분이 거기서 좌절도 해요. 하지만 그것마저도 받아들이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이 킹 원즈는 퀸인데 나는 일을 정말 열심히 잘하는 건데 이제는 내가 주체적으로 하고 싶다는 거죠. 회사에서 열심히 뭐 차장급으로 열심히 일하는 게 아니라 이젠 내 회사를 하고 싶다라는 그런 느낌의 에너지입니다. 자, 일단 킹하고 퀸이 나왔잖아요. 요 두 사람이 커플이라고 볼게요. 뭐 부부일 수도 있고 이 두 사람이요 힘들어요. 근데 누가 힘드냐? 여러분이 힘든 겁니다. 여러분이 퀸이라고 볼 때 왜 힘드냐면 이 킹을 얻기가 너무 힘든가 봐요. 여러분이 이 분의 마음을 얻는 게 왜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두 분이서 사귀고 있는데 여러분이 느끼기엔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좀 제가 말주변이 짧아서 너가 지금 나 말고 따로 만날 사람이 굳이 없으니 나와 있는 것 같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은 계속 노력하는 거예요. 뭘 노력하냐면 이 사람이 내 사람이다라고 내가 느껴지는 그 기준까지 이 사람을 댕겨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되나 봐요. 그리고 일단 두 사람이 서 있잖아요. 만약에 이 카드가 이렇게 나왔으면 지금 이분은 노력해도 안 돼요. 왜냐면 이분의 마음이 돌아섰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둘 다 같이 서 있으면 두 분에 대한 사랑은 확실하게 있는 것인데 문제는 뭐냐? 너무 많이 싸우나 봐요. 너무 많이 싸우고 지치고 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솔직히 지금 이게 뭘 말하는 카드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제가 한 가지 확실하게 느껴지는 건 방금 말씀드렸던 그 사랑이든 일이든 뭐 아이돌 가수로 데뷔를 하고 싶었든 뭐랬든 여러분은 포기를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저는 보여집니다. 자, 기적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 이 리딩이요, 여러분, 미궁이에요, 저한테는. 왜냐면 여러분이 막 노력하고 막 포기하지 않고 이런 건데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바라는 건 패밀리고요, 가족이고요. 두 분이 결혼을 한 상태인데 계속 이렇게 부딪히고 있는 거면 진짜 가족 같은 그런 것 있잖아요. 화목한 가정 뭐 이런 걸 원한다라고도 볼 수 있을 텐데 기적의 형태도 메모리스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전체적인 느낌하고는 좀 맞지를 않아요. 자, 보겠습니다. 기적은 어떻게 나올지요. 오! 어번던스가 있습니다. 그래요. 자, 어번던스가 나왔습니다. 뭐 이 카드는 볼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죠? ATM기에서 돈이 이렇게 막 쏟아지고 있어요. 이렇게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지면은 정말로 많은 부분에서, 모든 부분까지는 아니지만 많은 부분에서 해결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돈 그러고 살고 있는 거잖아요. 자, 카드를 열어보겠습니다. 뭐에 대한 어번던스일까요? 자, 패스웨이가 있습니다. 뜬금없어요. 패스웨이. 자, 길이 있는데 콜트십이 있네요. 그렇군요. 알아가 본다. 자, 체인지까지 나옵니다. 이게 이런 건가? 자, 언더라인 봅시다. 언더라인은요, 디스페어가 있네요. 그렇습니다. 아주 어려운 카드예요. 보통 시험도 난이도가 있잖아요. 뭐 몇 년도 수능은 어려웠다, 몇 년도 수능은 쉬웠다 이러잖아요. 이거 상당히 어려운 수능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걸 읽어낼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이게 에너지가요, 뭔가 이렇게 하나의 이야기라던가 그림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울퉁불퉁하다라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도 있고, 여러분의 상황과 여러분이 바라는 기적과 이런 것들이 모양이 달라요. 그러니까 보통 이런 기적이 왔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데 우리의 삶이 또 내가 바라는 대로 그렇게 이루어지진 않잖아요. 그런데 뭔가 다른 형태로 여러분의 기적이 오는 것 같기는 해요. 자, 그런데 언더라인이 일단은요, 디스페어잖아요.
저는 이게 여러분이 곧 맞이할 어떤 일인 것 같거든요. 절망입니다. 절망.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결론적으로는 10월에요. 안 좋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럼 기적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앞에 나와 있는 건 기적 맞아요. 그러니까 이 안 좋은 일이 결론적으로는 여러분을 삶의 모양을 바꿔주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가장 많이 느껴지는 부분은 뭐냐면 여러분이 회사에서 만약에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이고 실력도 인정받고 아니죠. 실력이 있는데 인정을 못 받고 실력만 사용되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많이 보여지거든요. 그 안에서 일도 너무 힘든데 다툼도 많고 나도 이렇게 앞으로 나아가거나 위로 올라가거나 하는 부분에서 뭔가 걸림돌들이 있어요. 그것과 맞서 싸울 수도 있었고 그리고 한 것 같아요. 싸우기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싸워봤자 이길 수가 없는 거구나라는 그런 것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포기를 아니죠. 그러니까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은 포기한 게 아닌데 나에게 다가오는 시련과 아픔들은 감내하는 거예요. 약간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관계를 하더라도 이 관계를 포기하고 싶어 하지 않지만 싸우고 슬프고 이런 것들을 다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일단 절망이 나왔어요. 절망은 제 느낌적으로 여러분에게 회사로 볼 때 여러분이 10월에 사직을 하게 될 확률이 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솔직히 저는 카드 딱 열렸을 때 뭔 것 같냐면 여러분이 회사와 좀 틀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문제로 인해서 나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갈 때요. 여러분이 퇴직금을 상당히 많이 받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많이 받고 나가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게요. 여러분에게 이걸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패스웨이. 지금 여기 보면 길이 흙탕길이잖아요. 그래서 이 길이 순탄치 않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나비가 하나, 둘, 셋, 넷, 5마리가 있어요. 나비는 변화를 의미하죠. 즉 앞으로 걸어가야 될 길에 시련이 있지만 거기서 여러분은 적어도 5번은 또 바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콜트십이 있어요. 콜트십은 일단 데이트 카드로 가장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키퍼 덱에서도 여러 가지 사랑에 대한 카드들이 있는데 이 카드는 이제 만난 지 얼마 안 돼서 사랑을 키워나간다. 약간 데이트 느낌의 카드예요. 자, 그런데 옆에는 체인지가 있어요. 이 콜트십을 데이트라고 보지 않는다면요. 여러분이 새로운 무엇인가와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를 만약에 관두게 되었을 때 여러분이 큰 돈을 받고 여러분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여러분이 뭔가 다른 어떤 세계의 일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지고 있던 실력, 경력과 더불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다른 게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거를 하게 되고요. 그게 여러분들을 앞으로 엄청나게 많은 변화를 만들어 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 절망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이걸 왜 여러분이 사직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냐면 지금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그 산업혁명 때 대공황 때 이분이 이제 잘린 거거든요. 뒤에 술집에 보면은 not hiring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지금 사람을 구하지 않아 라고 해서 지금 이분이 울고 있는 거거든요. 회사와 관련됐던지 아니면 자영업을 하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뭐 그런 것과 관련됐던지 뭐든 간에 여러분에게 있어서 좋지 않은 일이 생기는데 아무튼 여러분이 갖게 되는 것은 목돈을 갖게 될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그게 시발점이 되어서 여러분의 삶이 바뀌는 것 같아요. 제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그겁니다. 그리고 저는 솔직히 여기 타로 카드에서 요 4번째 카드와 언더라인을 좀 크게 보는데요. 이게 커플이 아니라고 볼 때는 퀸에서 킹으로 바뀌는 겁니다. 퀸은요, 실질적으로 무엇인가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오늘 베란다에 타일을 붙일 거야. 그러면 일단 타일 사야 되죠. 타일 본드 사야 되죠. 뭐 줄자 사야 되죠. 뭐 레이저 수평기 사야 되죠. 뭐 기타 등등 필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타일 커터기도 있어야겠네. 아무튼 그러면 그걸 준비를 하고 그걸 실질적으로 해 나가는 것도 있잖아요. 그게 퀸 원즈예요. 자, 그러면 킹은 뭐냐면 그 일을 주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타일을 오늘 해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차이가 있죠.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은 똑같지만 킹 원즈는 좀 더 자기 주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나와 있는 어떤 흐름은 여러분이 여러분의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주체적인 삶.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게 지금 공작새가 나와 있어서 그렇고요. 지금 제가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이 메모리스입니다. 기억과 관련된 거잖아요. 추억. 그렇게 볼 때, 그리고 지금 여기에 치킨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는 얘를 현재 에너지로 뽑았단 말이에요. 그 관점에서 볼 때는요, 여러분이 맞닥뜨리게 될 그 새로운 것이라는 게 여러분이 아주 이전에, 오래전에 관심을 가져봤던 일인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예를 들어 떡으로 케이크를 만드는 뭐 이런 거를 한다라고 합시다. 난 이제 그걸 하겠어 라고 했는데 그걸 약 한 10년 전쯤에 한번 관심을 가져본 거예요. 그래서 뭐 한 달 정도 학원도 다녀봤고 뭐 그런 거라는 거죠. 근데 이제 지금 이 시점에는 그 기억이 여러분들을 다시 방아쇠를 당겨서 무엇인가를 한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자, 얘를요 사랑으로 좀 보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요 두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요 두 사람이 데이트를 한다라고 저는 보여지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절망이 나와서 그래요. 두 가지로 볼게요. 여러분이 이분하고 이별이 됩니다.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이랑 만나고 있다면 이별이 되는데 그러고 나서 여러분이 새로운 길을 걸어가요. 혼자서 뭐 열심히 살던지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조만간에 여러분이 또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과 함께 관계를 해나감으로써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바뀐다. 그리고 여러분이 원하는 패밀리를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이 어번던스는 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진짜로 누릴 수 있는 마음속의 풍요로움을 갖게 된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고요. 이분이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된 상태가 아니잖아요. 이렇게 같이 서 있는 거라면은 아직까지 사랑이 확실하게 있고 두 분 다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포기하고 싶지 않은 거거든요. 지금 이 서 있다는 의미가. 그 관점에서 볼 때는 절망이 있는데 어떤 놀라운 일이 펼쳐져요. 제가 갑자기 생각나는 게 없어서 복권이 됐다라고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복권이 됐어요. 그래서 그 돈이 두 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새롭게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 관계가 바뀐다. 뭐 이렇게도 가능하고요. 이 어번던스가 복권이 아니라고 볼 때는 어떤 좋은 일이 하나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좋은 일이 두 분의 관계를 좀 좋게 만들어준다. 뭐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만약에 두 분이 결혼을 한 상태인데요. 뭐 금전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라고 합시다. 그런데 뭐 시댁이 됐든 뭐 어디가 됐든 간에 좀 큰 돈을 선물로 받을 수 있죠, 여러분이. 뭐 그런 경우가 생겼을 때 뭐 다시 그것이 뭐 좀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주거나 그런 부분도 충분히 가능하죠. 뭐가 됐든 여러분에게 좋은 것은 오게 되고 그것이 기점이 되어서 여러분의 길을 걸어가게 되고 거기서 정말 나와 잘 맞는 무엇인가를 만나게 되고 여러분 삶이 바뀌는 겁니다. 지금 당장은 절망이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 길 위에 뭐가 있는 것 같냐면 치킨하고 메모리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과거에 마음에 담아있던 그것을 하는 것 같아요. 자, 오라클 올려봅시다. 참고로 제가 했던 이 리딩은 50%도 안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건 좀 많이 어려웠어요. 아무튼 어떤 기점이 돼서 여러분이 10월에는 좀 변화를 할 수 있는 그 시작점에 놓여질 것 같긴 하네요. 자, 답변 카드를 보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년 뒤라고 합니다. 일단 여기에 패스웨이가 나왔잖아요. 이게 당장 뭐 다음 주에 뭐 어떤 일이 있는데 패스웨이의 유효기간이 뭐 일주일이다 이런 게 아니에요. 얘는 상당히 긴 길이에요. 그렇게 볼 때는 지금으로부터 1년 뒤에 여러분에게 뭔가 괄목할 만한 결실을 얻을 수 있다.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 자, 야, 여러분 뭔지는 모르겠는데요. 지금 그렇구나. 여러분 이 어번던스가요 10월에 오는 게 아닌가 봐요. 여러분이 이 길을 걸어가면은 결론적으로 도달하게 되는 게 여긴가 봐요. 그 느낌이 드네요. 지금 이 카드가 같은 카드예요. 아무튼 풍요로워지는 건데 이 패스웨이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짧은 길이 아니고 여러분이 앞으로 걸어가야 될 긴 길을 말하는 건데 그 길이 결론적으로 여러분을 이렇게 인도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시점이 10월인 것 같고 결론적으로는
뭔가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뭔가 결정을 내리실 것 같다는 느낌이 많이 드네요. 그냥 예를요 한 문장으로 만들면 지금으로부터 1년 뒤에 여러분은 부자가 된다예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만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어떤 길로 따라갈 때 1년 동안 그렇다는 거죠. 자, 물병자리가 나옵니다. 일단은 물병자리 카드는 단 한 장도 안 나왔습니다. 뭐 여러분이 물병자리일 수도 있겠는데 물병자리는 참고적으로 여러분 겨울의 별자리죠. 1월 20일부터 2월 18일까지이고요. 그리고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지금 명왕성이요. 물병자리에서 닻을 내리고 앞으로 약 한 28년 정도를 머물 겁니다. 이게 30년 사이클이거든요. 그래서 염소 자리에서 물병 자리로 올해 초에 완벽하게 넘어왔어요.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일단 명왕성이라는 게요. 발전기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힘이 떨어질 때 밑에서 힘을 붙여주는 그런 거거든요. 지치지 않게 어떤 힘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상당히 엄청나게 큰 에너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얘가 별명이 다크선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선은 밝은 거잖아요. 근데 명왕성은 어둡다 보니까 다크선이라고 불러요. 하지만 그만큼 태양만큼 에너지를 갖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지혜나 머릿속에 영감이나 이런 것들이 생기고 나서 그것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하게 되는데 거기서 계속 어떤 힘을 받아서 지치지 않고 나아가시게 될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는 요 단계로 가는 거죠. 어번던스로 가는 겁니다. 혹은 그냥 단순히 물병자리인 어떤 사람하고 관련이 있다. 뭐 그런 것도 가능은 할 텐데 이게 상당히 명왕성하고 관련이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메시지 카드 열어보겠습니다. 내년 4월이겠죠? 4월 카드가 나오면 올해 4월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7, 8개월 남았나요? 한 장 더 열어봅시다. 윈터가 나옵니다. 겨울이네요. 겨울이 지나고 나면 보통 뭐 3월까지 추우니까 그러고 나서 봄이 오죠. 요 두 시기가 여러분에게 좀 중요하다라고 해서 나온 것 같기도 해요. 마지막 카드 열어보겠습니다. 숫자 4가 나오네요. 4월 4. 일단 저는 10월에 시기 카드로 뽑은 거기 때문에 이게 4일 뒤 혹은 4주 뒤거든요. 4주 뒤면은 10월 마지막 주가 될 것이고 4일 뒤면은 뭐 10월 4일쯤 뭐 그 언저리 되겠죠. 혹은 진짜로 날짜에 사자가 들어가는 날짜들. 그런데 여기에 4월이 나와서 뭐 10월 4일도 중요할 수 있겠지만 4월도 좀 중요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여러분. 그리고 앞으로부터 1년 뒤면은 이제 내년 9월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4월과는 좀 거리가 있긴 있지만 아무튼 여러분에게 있어서 좀 중요하게 바뀌게 되는 부분은 내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 10월은 여러분에게 그 변화에 기점을 찍어주는 그 달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리딩을 한 줄 요약해보자면 나는 열심히 하는 사람인데 주어진 것을 열심히 하는 사람인데 이제는 내가 만들어서 할 거야 라는 그런 느낌으로 바뀌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게 재봉틀을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리딩이었습니다. 자, 오늘 또 한 달 만에 가지고 왔죠. 나에게 다가올 기적 해봤습니다. 10월 연휴, 추석 연휴 잘 보내시고 마지막으로 멤버십 가입해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저는 또 새로운 리딩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케일러비였습니다. 바이. Stop.